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 미친 책이 나와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냥 책으로 들어갑니다. 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뒤에 나오는 소주제 새 챕터가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너무 중요해서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욕정과 사랑, 그 다음에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툼을 줄이는 법, 사랑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진짜 이 러브 팩츄얼리는 진짜 미친 책입니다. 이게 이게 영국판 제목이 이제 원제가 러브 팩츄얼리고 미국판은 그거예요. 러브 언더스투드예요. 러브 언더스투드. 원서를 사서 읽으실 분은 미국판은 러브 언더스투드에서 다른 책이 아니라 미국판 러브 언더스투드입니다. 이 로라 무차 작가님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살면서 뭐 이런 여기에는 사실 뭐 크게 소개 안 나오는데 뭐 살면서 제가 그 바이오그래피를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변호사까지 하시고 약간 남분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로라 무차 작가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무려 사랑에 관한 책인데 제가 여태까지 읽은 사랑에 관한 책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깊이도 있지 않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책은 로라 무차 작가님이 무려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8세부터 95세까지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인터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 똑같은 사랑이어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불륜하신 분들 그런 거 인터뷰 딴 것까지 한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재밌는데 막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재밌는데 막 어떤 데는 커플이 싸우는 거를 인터뷰로 다 따요. 난 그걸 어떻게 인터뷰를 땄는지 그것도 궁금해. 커플이 싸워요. 누구 이렇게 싸우는 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이 책이 왜 미친 책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책은 그 레퍼런스만 정확하게 503쪽부터 사랑책인데 와 이게 몇이야. 여러분 이 책은 레퍼런스만 70쪽이 넘어요. 이만큼이 레퍼런스예요. 이만큼이. 그냥 70쪽이면 작은 얇은 책이거든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여기서 다른 어설픈 사랑책처럼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맥락을 얘기해서 일단 초고수고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를 댈 수 있는 거는 과학적 근거를 다 대주십니다. 그러면서 각주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 있는 거는 논문을 찾아보시면 돼요. 진짜 미친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애착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혼, 뭐 다툼, 화해, 뭐 장기적 사랑, 뭐 가족, 회복,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진짜 안 나오는 게 없고 이혼을 했을 때도 뭐 요즘에 그러니까 이혼은 인생에서 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걸 했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되게 뭐 종단 연구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고 사랑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쟤는 이 형태에 속하는 아이구나. 쟤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저 친구는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해가 너무 많이 됐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제가 적은 것만 봐도 이만큼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마지막은 다른 거는 제가 이제 그 얘기 해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욕정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인터뷰가 나옵니다. 엘리너라는 분의 인터뷰인데 사랑이란 말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로맨틱한 사랑을 생각하지만 사랑에 로맨틱한 사랑만 있는 건 아니죠.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랑들도 있는데 가족 사랑의 경우 가족 중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여전히 계속 사랑하죠. 하지만 그건 분명 로맨틱한 사랑과는 다릅니다. 제 경우는 결혼을 해서 오히려 사랑이 식어버린 경우입니다. 진짜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죠. 다 평생 사랑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혼율이 다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욕정과 로맨틱한 사랑과 동반자적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작가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챕터 1인가 2인가 제가 너무 책이 두꺼워갖고 앞부분 쪽에 욕정과 로맨틱한 사랑과 동반자적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좀 구별해서 자세히 설명해놓고 이건 좀 뒷부분입니다.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과학이 나와요. 인터뷰 다음에 이제 과학이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최근에 자기가 사랑에 빠진 상대
그러니까 연인의 상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죠. fMRI로 뇌를 스캔했더니 그들의 뇌 안에서 보상 체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보상 체계,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일반인의 사진을 보여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실제 사랑에 빠진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로하시고 말씀하셨고 욕정에 빠진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딱 말하죠. 예?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뇌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뇌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도파민이 이동하며 우리의 뇌는 보상을 얻기 위해 방금 한 행동을 되풀이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거는 생물학적 현상이고 일단은 욕정에 빠진 거는 맞지만 진짜 로맨틱한 사랑이나 그 다음에 동반자적 사랑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엘리너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이 식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로맨틱한 사랑이나 동반자 사랑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뭐 G 실험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결혼할 때 도움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당신은 도파민 수치가 언제 높아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보상 시스템은 누가 또는 무엇이 도파민 수치를 높였는지 관심이 없고 그저 더 많은 보상을 원할 뿐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다 이야기 짓기 어려고 사후 해석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온갖 중독의 불꽃과 흥분 중에 현명하게 선택할 수는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실제로.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강조하셨네요. 2번이나 썼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정에 빠져서 사랑이 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순간 그러니까 아직 도파민 수치가 높은 순간은 언제 눈부심이 소멸되는지는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왜 내가 욕정이 불타오르고 그런가 뭐 다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은. 근데 이 도파민이 언제 사라지는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정확히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뇌의 활동 패턴들과 혈액 내 세로토닌 운반체 수치, 호르몬 변화들에 대한 연구를 감안할 때 이 모든 일은 대개 1년에서 2.5년으로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욕정이 빠지고 순수 사랑이 남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여러분 개인 차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연구라는 게 사람 연구라는 게 어렵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냥 누굴 만났을 때 적어도 6개월 그래도 못해도 1년은 연애를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단물 쓴물 다 함께 느껴보고 단맛 쓴맛 다 이렇게 느껴보고 예? 그게 다 빠졌을 때 결혼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를 덜 한다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세로토닌 운반체 수치, 호르몬 변화, 그다음에 뇌활동 패턴들을 다 했을 때 1년에서 2.5년 정도가 이렇게 욕정이 이렇게 없어지고 어떤 로맨틱한 사랑, 동반자적 사랑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면은 논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완전 그냥 개땡큐에 이런 책은 읽으면은요. 나 이거 읽고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이 2권 책을 정확하게 3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슬픔을 극복하는 힘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슬픔을 극복하는 힘은 여러분 여기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도 당장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거 바로 소개해드리겠다 하면서 읽어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슬픔을 극복하는 힘을 하려면은 여러분 이제 자기 연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건강한 생리적 반응을 보이고 더 행복하며 더 낙관적인 동기부여도 더 잘 되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고 우울증이나 불안감, 스트레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기 몸에 대한 수치심도 덜하다. 보약이네. 불로초인데? 또한 결별에도 충격을 덜 받는다. 이게 사랑 얘기니까. 한 장기 조사에 따르면 애착 스타일 등 많은 요소 여기 이제 애착이 나오거든요. 안정의 애착이 불안의 애착, 회피의 애착 이론을 잘 설명해줘요. 그냥 애착 스타일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은 이혼 후 9개월까지도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이렇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자기 연민이란 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그래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를 인용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친절,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난하며 모질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며 격려해 주는 것이다.
또한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자신의 고통을 무시해버린다거나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스스로 위로해주며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뻔한 말 같죠? 근데 여러분 화났을 때 누구랑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짜증나, 아유 짜증나 이런 것만 하지. 괜찮아, 너 잘못 없어. 이렇게 자기 연민을 갖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아니면 오히려 내가 뭐가 못나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괜찮아. 이렇게 나를 연민, 자기 동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 번째 요소는 인정.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실패를 하고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편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전과 실패와 상실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인정을 한다. 여러분 이게 인정을 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거랑 안 받아들이는 거 차이는 뭐 너무 연구 결과가 많아요. 너무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 요소는 마음 챙김이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른 책으로 마음 챙김 너무 중요해서 한번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의 목표는 순간순간 자신의 경험을 관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그것도 어떤 판단이나 회피 또는 억압이 없이. 마음 챙김은 자기 연민과 관련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신체들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그걸 무두려 하지 않고 현실을 보다 잘 직시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비판이나 자기 공격을 이렇게 통해서 더 악화시키지 않고 더 잘 절 직시한다는 거예요.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별이라는 특별한 경험, 이제 사랑이니까 자기 연민에서 다른 게 많겠지만 이제 사랑 관점에서 그래서 결별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순간에 이런저런 생각이 사로잡혀 자신이 삶이 실망스럽다거나 자신이 실망스러운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관계가 더 지속되지 못하는데 실망한 사람 정도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서명명하게 우리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드리는 거 글로 써보면 정서명명하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돼서 훨씬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완벽한 공법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 있을 때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 챙기면 이게 명상인데 자기 명상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글 써보기가 되게 좋아요. 글 써보기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연민은 이제 넘어갔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제 욕정과 사랑. 욕정과 사랑을 했군요. 슬픔을 극복하는 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툼을 줄이는 법. 이게 너무 많아갖고 다툼을 줄이는 법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혼한 미국인 부부들을 대한 장기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참여자 절반에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다툼을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했다. 그냥 누가 이렇게 말다툼을 했는데 그거 갖고 생각을 해보게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날 이후 말다툼을 할 때 왜 이처럼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지 못했는지 생각해보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보라고 했다. 그냥 싸웠는데 이게 가용성 편향이랑 뭐 손실회피 편향이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 이미 가용성 편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가용성 편향, 내 거를 그러니까 가용성에 갇혀갖고 내가 더 나 자신을 편향되게, 상대방도 편향되게 바라보는 건데, 근데 그걸 어때요? 중립화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자 나머지 절반의 참여자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참여자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 가연성 편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 A그룹이 B그룹보다 부부관계도 더 좋아졌고 말다툼할 때도 더 감정적으로 움직였다. 뭐예요? 다퉜는데 그거를 객관화 한번 이렇게 차분히 중립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제3자의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A그룹이 B그룹보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뿐인데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싸움에 이렇게 넘어가려는 유혹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줬냐면은 아니면 유혹에 넘어갔을 경우 장기간 치러야 될 대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로 하여금 흡연의 장기적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생각하게 했더니 그들의 흡연 욕구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살짝이 아니라 흡연을 하면 얼마나 나쁜지 그냥 막 때려 부은 거예요. 완전 세뇌시키듯이. 그러니까 어때요? 흡연 욕구가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말다툼 관련해서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 문을 쾅쾅 닫고 접시들이 깨버리는 그림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바로 옆방의 부모들이 갈라설까봐 이거 대박이다, 불안했던 아이들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이제 거의 뭐 가장 무서운 거죠. 아이들이 벌벌 떠는 거는. 보다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잦아지는 갈등, 점점 더 불안해지는 관계, 그리고 결국 결별 또는 이혼이라는 파국에 대해서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어때요? 흡연 효과에서 검증된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내가 싸울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책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왜냐면 너무 또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랩하듯이 미친 듯이 읽었는데 지금 촬영 시간이 15분 20초예요. 이 책은 여러분 진짜 미친 책이고, 마지막 그 마지막 장이 제목이 남겨진 사람들인가? 뒤에 남은 사람들. 이 창은 제가 많이 접진 않았어요. 이 창에서 내가 아직도 이 생각을 울컥하는 게 있는데, 여기 마지막 장은 여러분이 이 책을 안 사시더라도, 로라무차 작가 러브 팩츄얼리를 안 사보시더라도 마지막 장은 서점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질질 짰어요.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졸꾸라기라 하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제가 나 지금도 눈물 날 뻔했어. 53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53년. 그게 여러분이 무슨 숫자인지 찾아보세요.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눈물 나네 갑자기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덜 싸우게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 더 행복해지고 덜 불행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이 러브 팩츄얼리, 러브 팩츄얼리, 미국 원서로는 러브 언더스투드 진짜 꼭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면은 여러분만 손해인 책이에요. 이 책은요. 진짜 제가 이만큼 접었다니까, 이만큼. 너무 재미있는 얘기도 많고 너무 기가 막힌 사연도 많고 별의별 사연에 과학적 근거가 붙어버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는 다른 허접한 사랑책이랑 달라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렇게 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관점을 알려주고 유형을 알려주고 거기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말 뭐 중국 사람부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인터뷰합니다. 헤어진 사람, 60년 산 부부 다 인터뷰합니다. 난 이걸 언제 다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대단한 양반이에요, 작가가. 정말 대단한 책이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읽고 정말 많은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 가득 찬 인생을 통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책은 제가 한 3강에서 5강은 사랑학 개론, 신박사의 사랑학 개론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에,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아무튼 제가 좀 찍어볼 테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사랑 얘기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우리만의 사연을 달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또 사연이 댓글에 많이 달려서 우리가 책 이상으로 풍요로움을 또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